안녕하세요. 북향에서 식물 등으로만 식물을 키우는 논스톱 식물집사 아피스토TV의 아피스토입니다. 제가 오늘은 채널의 풀네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식물 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식물 등은 식물집사에게 필수품이죠. 지금은 예전보다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가 나오고 있어서 선택의 폭도 훨씬 넓어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물 등이 과연 좋은 식물 등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식물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을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물 등으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냥 일반 LED 등으로는 식물을 키울 수 없을까 하고요. 실제로 저는 일반 LED 등과 투광기로도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알로카시아나 고사리 종류는 충분히 일반 등으로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내 식물등 제조사의 개발자로 계시는 분을 특별히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식물을 진짜 일반 LED 등으로 키울 수 있는 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일반 LED 등으로도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LED 등에도 식물에 필요한 파장이 일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일반 LED 등에는 식물이 필요한 파장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식물 등만큼의 효과를 얻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와트수를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15W짜리 일반 LED 전구 10개를 달아서 키우면 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첫째, 와트수가 높으면 열도 높아져서 식물이 탈 수 있습니다. 둘째,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15W 10개면 150W잖아요. 세 번째, 일부 식물은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피스토님이 말씀하신 알로카시아나 고사리 종류는 적은 빛으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LED로도 가능하죠. 그 대신 건강하게 키우기는 힘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LED 등으로도 식물을 키울 수는 있지만 식물 등보다 전기세나 식물 성장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군요. Exactly. 그럼 식물 등이 일반 LED 등과 다른 점이 뭐길래 식물이 잘 자라는 건가요? 그리고 식물 등 중에는 흰색 빛깔 등도 있지만 적색과 청색이 섞인 LED바도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햇빛이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말주노초 파남보 같은 색의 파장이 존재하죠.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이 가시광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N으로 시작합니다. 뉴진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사실 무지개는 7가지 색이 아니에요. 편의상 7가지 색이라고 부른 것뿐이지 그 안에는 무수한 색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파장 중에서 적색과 청색 파장이 식물의 광합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적색과 청색이 섞인 LED바가 식물 등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적색과 청색 파장으로 된 식물 등은 이미 10년도 더 된 기술이에요. 식물 등은 이미 농가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일정하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됐거든요.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키우면서 제철 과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식물 등은 부족한 햇빛을 보충해주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적색과 청색 파장 식물 등은 엽채류, 즉 채소에 한정해서 키운다면 튼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관엽식물을 키운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아, 빛의 파장이 식물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네요. 선생님, 그럼 혹시 일반 흰색 LED바에다가 적색과 청색 셀로판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 등과 같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거면 굳이 셀로판지를 붙일 필요 없이 시중에 빨강, 녹색, 파랑 이 3가지 색 RGB LED바가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다 구현이 됩니다. 차라리 그 제품을 쓰면 되죠. 그런데 그런 일반 RGB LED바는 식물 등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흰색 LED바에 적색과 청색, 셀로판지를 붙이면 식물에 필요한 비슷한 파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빛이 7빛깔 무지개색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 이유입니다. 적색에도 주홍색, 선홍색, 자주색, 진홍색, 분홍색처럼 이름을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수한 적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도 같은 적색 안에서 수치별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 중에서 식물에게 가장 유용한 파장대는 660나노미터입니다. 660나노미터를 색깔로 치면 딥 레드, 즉 진홍색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하는 적색의 셀로판지가 딥 레드일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네, 딥 레드가 아닙니다. 그럼 딥 레드 셀로판지가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딥 레드의 셀로판지를 찾았다고 해서 이 셀로판지를 누르면 비투과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청색 셀로판지까지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색은 비투과가 안 되는 색이기 때문에 효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적색과 청색을 같이 누르면 거의 비투과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육안으로 봐도 빛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파장이 맞는 셀로판지를 붙인다고 해도 식물 LED 15W짜리 한 개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같은 이유로 RGB 컬러바의 적색 파장은 딥 레드보다 약간 옅은 적색이라 식물에게 쓸모가 없는 파장이에요. 파장대 수치로 보자면 62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떤 식물등이 좋은 식물등이죠? 결국 얼마나 햇빛을 잘 모방했는지가 좋은 식물등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물등이 햇빛을 잘 모방한 식물등인가요? 최근에는 식물, 특히 관엽식물의 경우에는 적색과 청색 파장만으로는 건강하게 키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적색과 청색, 녹색 파장까지 장착된 식물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햇빛처럼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Full Spectrum 식물등이라고 부르죠.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전구 형태의 식물등이 대부분 Full Spectrum 식물등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풀 스펙트럼 식물등을 쓰면 식물이 잘 자라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요즘에 와트수나 룩스보다 ppfd라는 수치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ppfd 값이 높게 나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식물 집사님들이 식물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떤 식물등이 좋으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pfd 값으로 식물등의 성능을 평가하기도 하죠. ppfd는 광합성 광량자속 밀도라는 수치인데요. 쉽게 말해서 광합성 효율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빛이 밝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식물등으로 식물을 비췄을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얼마만큼의 빛 입자가 식물에게 도달하는지 알려주는 정보죠.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빛 입자가 많이 도달하면, 즉 ppfd 수치가 높으면 좋은 식물등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 수치가 높은 식물등을 찾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pfd 값이 식물등의 성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긴 해요. 하지만 식물등을 평가하는데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ppfd 값이 높으면 좋은 식물등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물론 ppfd 값이 높아야 식물이 잘 자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사실 ppfd 값도 식물등 제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빼고 표기합니다. ppfd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ppfd를 유지하는 빛이 커버하는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빛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줌인, 줌아웃 손전등이라는 게 있어요. 즉 빛을 확산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손전등이죠. 줌아웃을 하면 빛이 모이면서 밝아지지만 면적은 좁아집니다. 반대로 줌인을 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로 빛이 퍼지지만 밝기는 상대적으로 흐려지죠. 사실 이거는 전구의 빛 밝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빛의 각도를 조절해서 밝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ppfd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등을 집중형으로 만들면 ppfd 값이 많이 높아지지만 면적은 좁아지겠죠. 확산형으로 만들면 ppfd 값은 낮아지면서 빛이 닿는 면적은 넓어지겠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식물이 닿는 면적에 따른 ppfd 값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ppfd 값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대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얼른 알려주십시오. 현기증 납니다 아주. 식물에는 적색, 청색을 포함해서 녹색의 파장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녹색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적광색, 녹광색 등의 파장도 있어야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장을 다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다 포함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파장별로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즉 파장의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ppfd 값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파장 비율을 효과적으로 맞춘다면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바로 파장 비율을 최적화하는 기술, 이것이 지금의 식물등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파장 비율이 잘 맞춰져 있다면 광합성은 기본이고 식물의 발근력이나 면역력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광자의 개수를 단순하게 수치화한 ppfd 값만으로는 좋은 식물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파장 비율을 맞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파장 비율을 맞춘다는 건 PPFD 값을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적색과 청색 파장으로만 만든 9세대 식물 등의 경우에는 효율이 낮은 LED 칩인데도 불구하고 밝기에 비해서 PPFD 값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빨리 알려주시죠. 바로 적색 파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 즉 같은 와트 수에서 청색 파장보다 적색 파장이 PPFD 값이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제품이 있다고 합시다. 적색 칩으로만 만들어서 PPFD 값을 높게 한 제품과 PPFD 값이 낮아진 대신 적색과 청색의 비율을 맞춘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식물이 잘 자랄까요? PPFD가 낮지만 적색과 청색 비율을 맞춘 제품? 빙고! 적색 칩으로만 구성된 제품이 PPFD가 높긴 하지만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장의 비율이 한쪽으로 쏠려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파장 편식이라고 합니다. 파장 편식. 파장 편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 수는 없겠죠. 그쵸?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라면만 먹고 15년 동안 산 할아버지 이야기 나온 걸 본 적이 있긴 하죠. PPFD 값에는 사람으로 치면 생존에 필요한 식사량은 나와 있는데 얼마만큼 골고루 먹는지에 대한 비율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식물에 따라서는 파장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죠. 제조사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히 PPFD 값만 올려서 식물이 잘 자란다면 일반 LED 등 회사도 큰 투자 없이 식물 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파장 비율이 효과적으로 맞춰진 식물 등이 좋은 식물 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That's right. 그렇다면 어떤 식물 등이 파장 비율이 잘 맞춰진 식물 등이죠?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좋은 식물 등을 고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에서는 빛의 세부 파장 비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적색과 청색 파장 비율만 공개하거나 전체 파장 그래프만 공개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일반인이 분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장 비율이 제조사의 핵심 기술이자 영업 비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회사의 식물 등 파장 비율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쉴드를 치시네요. 그리고 동일한 와트수의 제품이라고 해도 제조사마다 빛의 세부 파장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이나 효과도 다 다르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 소비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좋은 식물 등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절망적인데요. 정작 중요한 지표가 공개되지는 않잖아요. 제조사가 제시하는 지표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게 식물 등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와트수 비교하고 룩수 비교하고 이제는 PPFD라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그것도 비교하려니까 아주 머리가 아팠거든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객관적 지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소문인데요. 주변에서 제품을 고를 때 잘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식물 등 역시 식물을 잘 키우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물 종류마다 좋아하는 파장 비율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럼 식물의 특성에 맞게 파장 비율을 맞춰서 식물 등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알로카시아 전용 식물 등, 몬스테라 전용 식물 등, 무늬 식물 전용 식물 등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식물에 맞게 파장 비율을 맞춰서 식물 등을 제조하면 제조사는 망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파장 비율의 전용 식물 등을 만들어야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식물 등의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것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구매를 하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입소문으로 검증된 제품인가? 둘째,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가? 셋째, 최신 기술이 반영된 LED 칩으로 생산된 제품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내 대기업의 제품도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오거든요. 중요한 건 메이커입니다. 어느 회사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서 제품을 개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대기업 LED 칩을 사용했다고 앞세우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앞세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닥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김치를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산 고춧가루, 인도산 마늘, 인도네시아산 생강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국내산이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까요? 좋은 식물 등이란 내 식물에 맞는 파장 비율을 가진 식물 등을 직접 써보면서 궁합을 맞췄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식물 등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물 등과 식물의 궁합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치만 보여주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식물에 적용될 수 있는 파장의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입소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향에서 식물 등으로만 식물 키우는 논스톱 식물 집사 아피스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